그럼 우선 조선산업의 산업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본격적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조선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한국 조선산업이 왜 이런 식의 역사 경로를 통해 발전해 왔는지라는 물음에 좀 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자본집약적이고 표준화가 어려운 주문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이라는 의미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생산 과정에 대규모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대 조선산업 100년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기계화, 자동화가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철판을 자르고 붙여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기본 공정에 대규모 노동이 필요한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울산 현대중공업이나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는 도기나 크레인, 넓은 조선소 야드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회사 정문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도 익숙한 광경일 것입니다.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면 결국 임금이 생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잘할 수 있는 산업처럼 보입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시간 후반에 영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몰락은 틀림없이 저임금 기반의 노동집약적 성격의 조선산업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조선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고전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조선시장에서의 경쟁을 보면 중국 조선산업의 저임금이라는 무기가 압도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주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선업의 성격 자체가 전통적인 빌딩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철판을 붙여서 선박이라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첨단 기술이 반영된 움직이는 공장을 제작하는 영역으로의 이동입니다. 이런 식의 변화 과정에 비례하여 생산 단가에서 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다시 말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반대로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징의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임금 상승의 압력을 교묘한 중층적 하청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희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광범위한 고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청은 저임금 유지를 위해 20세기 전반기부터 이미 이용되었던 고전적인 방법인데 현재는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진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량의 외주 외에 사내 협력사, 물량팀 등의 조직을 만들어서 4차, 5차까지 하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처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가 가장 빈번한 나라가 한국이고 대표적인 작업장이 조선소 야드라는 사실은 그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징은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 평 이상의 거대한 조선소 부지가 필요하고 독과 크레인으로 상징되는 거대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드는 과정에 이미 막대한 설비 자금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민간 자본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 없으며 갈수록 거대화되는 선박의 규모에 비례하여 자금 투자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번 시장에 진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은 산업 영역입니다. 현재 조선산업은 여전히 보다 큰 선박을 건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과 글로벌화를 양대축으로 발전할수록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화물의 양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같은 속도라면 한 번에 더 많은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배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커서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면 당연히 운송비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배를 운영하는 해운업자나 물건 이동을 부탁하는 화주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말은 자동차처럼 미리 생산하여 판매 대리점에 전시하여 파는 제품이 아니고 선박을 주문하는 수요자, 즉 선주가 발주해야 비로소 생산에 들어가는 산업적 특징입니다. 선주의 주문이 없으면 그대로 조선소 가동을 정지시켜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 휴업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노동력과 기술 인력, 거대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건조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호황을 구가하다가도 갑작스러운 불황으로 주문이 끊기면 한순간에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산업적 특징을 갖습니다. 또 주문산업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발주한 선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선주의 기호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선박은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주문하는 선주의 입장에서도 선박의 단가를 낮추고 단기간에 선박을 건조하려는 욕구가 있고 세계 경제가 커지면서 물동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표준선 건조나 동일한 선박을 여러 척 건조하는 이른바 시리즈선 건조가 많아지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표준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공장처럼 될 수 없다고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이 결합한 종합산업의 성격도 있습니다. 조선은 단순하게 말하면 철판 용접을 통해 바다와 강 등 무리를 다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철강, 금속산업과는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이게 하려면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과 관련 부대 설비가 필요하고 그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전기전자 설비, 하다못해 선원들의 주거 공간까지 필요합니다. 기계, 전기전자, 가구 등 다양한 개별 산업이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로 내려올수록 종합산업의 성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라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박 수요자로 대표적인 것이 해운업과 에너지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 자체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단히 민감한 산업 영역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황이면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이 물류이고 해운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보유한 선박조차 운항을 하지 못하고 항구에 세워두는 상황에서 새롭게 선박을 조선소에 발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너지 산업 역시 석유나 LNG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 감축에 나서고 운송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은 대형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의 발주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상징되는 한국 조선산업의 고전은 세계 석유 가격 하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산업의 산업적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선산업의 산업적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근대 조선산업의 역사에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